자, 이어서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팀장, 김성훈 KM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개장 공략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각 특징주를 봐야 되는데 원전에 대한 질문을 항상 많이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비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늘 많거든요. 정경민 팀장. 네. 그게 아마 또 이 공매도 대 개인 투자자의 구도가 만들어져서일 수도 있겠고 두산 에너비티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한 2.4% 59,000원대인데 두산 에너비티 가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저는 이 주도주의 위상에서 그렇게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먼저 네. 좀 드려보고 싶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뭐 6만 원만 깨지면 사봐야지라는 이제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도 뭐 존재하는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예전보다 조금 강도가 약해지면서 주가가 지금 6만 원 밑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신다면 어제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제 뭐 BH 그쪽하고 우진 쪽도 같고. 네네. 네. BHI나 뭐 이런 네. 종목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원전 기자재 그리고 해체. 원전 해체 관련돼서 이제 원전에 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좀 강세를 띄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원전 쪽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은 다소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소간의 이제 속도 조절은 나올 가능성은 있고, 이게 또 더 올라가면 또 경고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한다면 뭐 이번 주 뭐 길어야 뭐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기간 조정을 좀 거치고 나고, 지금 해외에서도 원전주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그런 모멘텀이 아니잖아요. 해외 글로벌 전체에 연동된 이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 중이고 곧 다시금 뭐 상승을 해 나갈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수주 같은 게 하나 더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또 여기 앞자리 숫자 또 바뀌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만약에 편입을 못 하셨던 분들 같으면 지금이 정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제 이게 좀 쉴 동안에 어제처럼 원전 해체, 뭐 원전 관련돼서 기자재, 건설 이런 쪽으로 약간의 이제 그 종속되는 종목들이 대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간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물 박사님도 어제 흐름에서 좀 원전의 변화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존의 대장주가 빠지고 해체라든가 원전 기자재로 중소형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제 뭐 섹터 순환매 혹은 대장주가 이제 꽤 쉬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또 정경민 팀장께서는 그 원전 주도주의 위상은 쉽지 내려오기도 어렵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번 좀 쉬어갈 때 원전이라는 테마가 살아있으니까 해체도 갔다가 또 기자재도 갔다가 그런 거다. 다만 어제도 공매도 1위였었고요. 그제도 공매도 1위였었고요. 이 전쟁은 봐야죠, 그래도. 요즘에는 공매도와 경고 같은 딱지가 뭐 약간 훈장같이 훈장입니까? 달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성훈 대표와는 지금 이 시각 특징주로 카카오 뱅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 13%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요? 카카오페이도 아니고, 또 뭐죠? STO도 아니고 뭘까요? 지금 카카오 뱅크는? 자, 오늘 보니까 14%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마켓에요. 지금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에서 뭐 다들 잘 갔지만은 조금 배제가 됐었다가 오늘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존재하지만 이번 상승은 태국 정부의 이 해외 진출 소식이 굉장히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디지털 이 혁신법이 다시 한번 구체화되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장 수혜가 되는 것이 카카오뱅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투자 소식이 전해 들리면서 이번 정부의 최대 수혜주로서 카카오 그룹주들이 추가적인 비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 팔로잉을 한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함께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50% 주주환원 업을 또 이제 시도를 한다고 했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자기 자본,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 조건을 10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이 혁신 법안이 이제 이 다음 달 중에 여권에서 발의될 예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한 번 더 저는 카카오뱅크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요. 지금 태국 재무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은행이 해외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가상 인터넷 뱅크니까 외지할 텐데 이 기술력이 대단한 거죠.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네. 있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태국이나 태국 쪽의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서 예.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네. 지금 박스권이었던 3만 원대를 오늘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 네이버 차트하고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네이버도 23만 원대 저항대를 장기 저항대를 뚫고 가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저항대 장기 저항대 3만 원대 돌파가 이번에 나왔다라는 점,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지금 15% 정도고요. VI가 걸렸다가 또 풀리고 걸렸다가 풀리고 수급이 꽤 많이 지금 붙어 있다는 점들 한번 보시고요. 카카오 쪽에 대한 그룹주 전체에 대한 관심은 또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시장을 놓고 보면 뭐 강보합, 약보합, 코스피, 코스닥 모두 흐르고 있고요. 방산 쪽에서 조금 빨간불, 조선 쪽에서 좀 빨간불, 여기가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바이오 쪽이 의외로 좀 오늘 뭐 시세가 크게 나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이제는 좀 약간 한숨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1위가 현재 상승률 애경산업이요. 네, 애경산업은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AK홀딩스가 이제 뭐 애경산업이 이제 애경그룹의 어떻게 보면 네. 좀 모체라고 볼 모체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좀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유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생활용품, 이제 뭐 황화물을 비롯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비누 같은 거, 그다음 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경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골프장하고 같이 매각을 이제 워낙 지금 애경그룹의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AK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계열사들을 일부 정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좀 나서겠다라고, 아무래도 이제 M&A나 신사업에 좀 진출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경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PBR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자산 재평가나 이런 걸 해볼 경우에는 더 PBR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이슈가 좀 시장에서 지금 좀 이렇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15% VI가 그러게요. 걸렸다가 지금 이제 풀려서 풀렸죠. 예, 네. 강세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도 뭐 아직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알아주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밸류업 그리고 뭐 지주사에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수급들이 자연스럽게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단기적인 공략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뭐 손절을 잡는다면 오늘 시초가 정도 뭐 한 18,000원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이 이슈가 오늘 뭐 어제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런 지주사 이슈가 이제 다소간 좀 이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그동안 시장에서 좀 외면받았던 이선 종목들로 좀 내려오는 이제 그런 수급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못 받고 뭐 거래량, 거래 대금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좀 세게 이렇게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부담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흐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예측해보고 좀 단기 대응해볼 만한 이제 그런 거리가 있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대응으로요. 네네. 자, 애경산업이 경영권 매각을 이제 입찰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애경도 우리도 살아있다. 예. 좀 피 상호펀들이 좀 붙으면서 그게 좀 알려지면서 오늘 지금 빠르게, 특히 다른 지주사들이 지금 어제 이 상법 개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 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경산업까지 함께 좀 날아왔다, 이렇게 좀 수급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요, 뭐 대단한 상승은 아닌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7%, 한화솔루션도 한 1% 정도고, 태양광 풍력이 또 완전히 무너지는 듯 하다가 좀 그래도 버티고 있고요. 김성훈 대표, 지금 시세가 나는 쪽은 수소로 갑니까? 두산 퓨얼셀이 15%가 가고 있어요. 이 신재생은 트럼프에게 미움받아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또 그 믿음으로 약간 계속 버티고 있네요. K신재생과 이 수소 쪽은요. 네,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정책적 드라이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는 두산 퓨어셀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연료전지 법인에 대한 이 연료전지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목표 주가 TP를 상향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두산 퓨어셀이 바닥권에서 이미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제 SOFC 생산 설비 투자를 했는데 군산 이쪽이죠. 이제 네. 거기를 마무리하면서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 때문에 일부 관심이 있었지만 수급이 붙지 않으면서 조금 투자자들에게 살짝 잊혀졌던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전혀 좀 인기가 없어요. 나쁘진 인기가 없죠. 않은데 예, 그래서 눈길이 안 가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정책적 드라이브는 있는데. 좀 있지만은 네. 사실 이 매출에 대해서 성장성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다 보니까 일단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잊혀졌던 종목이지만 오늘 반등세를 기점으로 해서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상으로는 매력적인 차트 상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수급이 붙는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일단 좀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조금 한번 이것도요? 관심 있어 보자. 네. 근데 수소 입찰 시장 중심으로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인 전망 가능성은 좀 유하잖아요. 그래서 뭐 잊지는 말고 관심은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믹스입니다. 원전도 오고 그렇죠. 예, 자영황도 오고 수소도 오고 다 이제 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겠죠, 곧. 그렇죠. 그때 누가 주인공이 되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태양광 폭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훈 대표는 어떤 전략을 보세요? 다 n분의 1로 갈까요? 아니면 누구 좀 주역이 있을까요? 이제 나오게 된다면 공식적인 정책이.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n분의 1 전략을 일단 쓰되 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로드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대응하자. 한 번에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저희가 차트 수급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신재생 쪽은 그 원전에 대비해서 사실 주가에 대한 룸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집중하는 쪽은 태양광 쪽에 조금 더 표를 주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아직은? 좀 중립적인 전략을 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완전히 외면됐던 수소전지, 수소 쪽이 오늘은 힘을 내면서 두산 퓨얼셀이 지금 20%가 넘게 급등을 합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이재명 정부의 또 에너지 정책에서 수소 있다라는 것을 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요. 지금요, 흐름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700계약, 800계약씩 순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땡겨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총 상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를 플러스로 돌려놨고, 뭐 하이닉스는 프로그램 매매 외에도 지금 계속 외국인 수급 붙으면서 3%.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스피가 2,990선까지 또 와서 오늘 또 모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만에 3,000 트라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과연 선물, 지금 1,000계약을 사네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과연 이 선물 매수, 프로그램 매수, 요걸로 한번 3,000을 만들지, 대형주 계속 지켜보시죠. 이 힘이라면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정면 팀장, 뷰티를 갈 거거든요. K뷰티, 토니모리를 갈 것 같은데, 중국 관련한 뭐, 또 아모레퍼시픽도 함께 좀 갈 텐데, 3,000 또 가려면 가겠어요, 오늘? 갈 가능성이 뭐 없진 않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인들은 좀 방향성을 좀 다르게 잡고 있어서 그런 게 좀 또 이제 연관 검색어에 곧버스 이런 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조금 이제 관심사가 좀 달라지는 게 조금 가슴 아프긴 합니다만 뭐 3,000원 지금 시총 최상단이 달려가고 있고 네. 코스닥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쭉쭉 늘어요. 뭐 지금 0.58 거의 이제 강보합을 조금 넘어서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3,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라운드 넘버가 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시총 상위 종목들로 좀 재편되는 그런 흐름이 좀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이제 시총 100위권 안에서 눈에 띄는 게 카카오뱅크랑 아까 언급 주셨고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게 아모레퍼시픽이 좀 눈에 띕니다. 그 아모레퍼시픽 이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동시에 다 좀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뭐 실리콘2, 뭐 VT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좀 띠고 있는 이유가 역시 이제 중국 화장품에 관련된 그런 리포트들이 요즘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또 지난 뭐 4월, 5월 그 이제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 뭐 2, 3주 있으면 또 이제 프리 어닝 시즌 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화장품, 뷰티 이런 쪽에서
가장 높은 어떤 실적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조금 그동안 이제 너무 유동성의 힘으로만 올라왔었던 것이 약간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을 좀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선호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마침 또 아모레퍼시픽의 좋은 레포트가 나오자마자 현승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도 아마 화장품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프리어닝 시즌까지는 화장품 좀 열어놓고 좀 진행을 하시고요. 대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대중국 소비주로 볼 수 있었던 뭐 엔터나 그리고 또 카지노 이런 쪽의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분산이 되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올 여름에는 중국 소비주가 아무래도 좀 시장의 주역으로 다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두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 또 토니모리도 한번 봐주세요. 토니모리가 네. 항상 보면은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할 때 네. 거기 토니모리가 항상 있고 다이소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한다 그럼 토니모리가 있고 네. 토니모리가 실적도 지금 괜찮다라고 하고 시세가 오히려 뷰티의 화장품 코스메틱의 신흥 강자가 돼버렸습니다. 네, 토니모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잘 구별을 하셔야죠. 이게 네. 이제 생산 라인부터 뭐 제작, 마케팅까지 쭉 가는 이제 그런 대형사들이 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OEM이 있고요. 네, 코스메틱스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이제 이런 생산업자에 맡기고 마케팅과 제품 개발만 하는 곳들이 따로 있고, 또 이제 토니모리 같이 이제 제품과 유통만 하는 회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강세장 또 시장에 관심이 높아진다라면. 원료부터 제작, 뭐 마케팅 다 하는 대형주들이 이제 큰 방향성을 좀 보여주겠습니다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유통사들은 아무래도 이 뭘까요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좀 뭐 6% 이상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뒷단에서 이제 계속해서 OEM, ODM 하고 있는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같이 함께 움직이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뭐 화장품이 얘가 오르는데 얘가 오르지 않는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뭐 화장품 전체적인 섹터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대중 차원에서 한 종목 더 볼게요. 우리 또 게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HS소프트 네. 볼까요? 제가 요즘에 컨셉이 2차 전지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망가져 있는 게임주를 한번 뭐 절반만이라도 손절을 하고 게임주를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NC소프트도 뭐 100만 원 가던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나마 올라서 한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 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뭐 마이너스 8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뭐 기본 마이너스 똑같아요. 50%. 예. 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완전한 불확실성에 있는 이제 그런 2차 전지주를 그냥 막 품고 있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그 반대적으로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 이제 이런 좀 게임주들 특히나 이제 대형 게임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NC소프트나 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한 3개월 길게도 뭐 한 5, 6개월 정도 코스로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제 그런 성과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이제 뭐 제가 판교에 있어봐서 압니다만 NC소프트 건물 뒤에 원래는 이제 큰 공영 주차장 자리였는데 그 부지를 NC소프트가 매수를 해서 IDC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서 지금 건설을 좀 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현 정부의 정책과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형 신작도 나오고 그리고 뭐 주가가 저렇게까지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NC소프트의 4억 가치 정도만 지금 아마 주가가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그냥 2차 전지에 그냥 뭐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이제 그런 2차 전지에 너무 뭐 매몰되시지 말고 이런 좀 게임주 쪽으로 한번 거리가 있는 대형 게임주 쪽으로 한번 눈길을 좀 돌려보시는 게 뭐 좀 크나큰 결단이 되겠습니다만 뭐 하나의 또 방법이니까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요즘에 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상황을 좀 보면은요, 먼저 나간 쪽은 좀 쉬어가고요. 조선이 좀 많이 쉬고 있고, 뒤쪽 라인들, 2차 전지 또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로봇도요, 이게 로봇은 애매하잖아요. 뭐 잘할 것 같은데 못했잖아요, 그동안. 로봇도 오늘은 좀 힘을 내면서 양시장, 또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습니다. 양시장이 플러스를 만들고 있는 요인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주역은 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는 거를 보고 있고 에너지 라인에서는 앞서 두산 퓨얼스에 우리 김성훈 대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풍력 쪽 라인에서 LS 마린 솔루션도 이 해적 케이블 하는 쪽 그러니까
아직 이재명표 에너지 신재생 쪽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살아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뷰티 쪽까지도 봤고, 자 이제 이 시각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 미지의 서울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드라마 제목입니다. 네. 지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작가가 이강 작가인데 제 후배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이제 제2의 이은희와 장항준이 아닌가 그래서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약간 작가. 저 선생님. 선생님이고. 네네. 같이 저를 많이 국어 가르쳐가지고 제가 국어 선생님. 굉장히 피곤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면은 이제 CJ ENM과 최근 들어서 네.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뭐 이제 최근에 문체부에서 네. K 콘텐츠 51조 지원 나오면서 네. 어제 스튜디오 미르가 상한가 기록을 했던 기염을 또 토했고요. 예. 또 마블의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따내면서 또 이런 모멘텀까지 나오면서 지금 웹툰과 관련돼서 콘텐츠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그래도 저는 대장주였던 CJ ENM 한번 주목해보자. 아까 CJ에도 우리 예. 그 앵커님께서도 많이 좋은 어제 폭등의 전략을 뉴스였습니다. 폭등했어요. 예, 그래서 CJ 이 ENM 자회사였던 한몫했어요. CJ ENM도 지금 보면은 CJ ENM도 좋은 이 자회사들이 많아요. CJ 온스타일 우리가 그 뭐죠? 한예슬인가요? 한예슬을 이제 모델로 지금 라이브 커머스 그 뭐라 그러죠? 그 라이브 쇼핑? 예, 한예슬 씨가 하고 라이브 있는데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를 아, 한예슬 씨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쑥쑥 성장하고 있는 쑥쑥? 모습들도 네.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CJ 온스타일이 빅테크 메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성장 확대 그리고 OTT 시장에 대해서 넷플릭스와 지금 주도권을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지금은 K 콘텐츠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근데 K 콘텐츠가 사실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K-푸드라든지 K-음식료, 의류 이런 것에 또 거기에서 또 아티스트들까지 인기를 얻는다면 엔터주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CJ ENM을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타이밍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저는 일단 문체부의 51조 지원의 업무계획 보고서에 관련된 상승 랠리를 한번 계속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 문화 콘텐츠에 되게 진심이고 어제 실제적으로 문체부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얘기가 됐고요. 미지의 서울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옷게임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3. 오징어 게임 3 이제 6월 이것도. 27일 날 오픈되는데 그 관련주도 일부 좀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거기도 한번 CJ ENM이 약간 있는 거죠? 아닌가요? 일부는 있는데 네, 뭐 네. 크게 관여는 크게 안 하고 아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정경민 팀장이 삼천이 대수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그러면 사천인가요? 뭐 3천 저는 3천 2, 300 정도는 어렵지 않게 좀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뭐 JP 모건도 지금 3,200 또 좀 제시를 했고요. 이게 뭐 수치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총 최상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예, 대형주가. 반도체, 자동차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근데 이것들 없이 지금 3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아픈 손가락들이 좀 치유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3천이 지지선이 되는 그런 상황도 뭐 머지 않았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해외 주식에서 국내 유턴하는 그런 자금 많고요. 또 신용장고도 최고치 지금 오고 있고. 코인에서도 오고요. 네, 뭐 풍부한 그런 유동성, 그다음에 조방원 이런 주도주 확실하게 좀 계속해서 굳건하고 AI, 스테이블 코인, 또 뭐 대북, 중국 소비 이것까지 차고 넘치는 종목도 이게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렵지 않게 강세장은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 곧버스, 인버스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좀 당부드리고 싶고 네. 개인적으로는 뭐 반도체와 자동차 요즘 이제 안 오른 대용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현대차 같은 이런 쪽에도 한번 기회가 좀 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지수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뭐 곧버스나 인버스 이렇게 좀 하방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또 상향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그림인 것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느닷없이 그렇죠. 우리 현대차, 기아차를 찬양하는 리포트를 낸 이유도 있다. 네. 딱 보니까 자기네가 3,200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가려면 대형주 가야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현대차가 가야 움직여야겠죠. 된다. 네네. 또 그런 논리에서도 그 리포트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개장 공략입니다. 전문가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